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오늘도 50분 또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으시죠? 저희가 현명한 주식 투자를 위한 한미증시 투자 전략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를 돌아보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날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금요일장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히 며칠 전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불확실성을 키워드로 잡기도 했는데요. 이 불확실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 많으셨죠? 저희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해드릴 대안책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많이 마련해드렸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선착순 딱 10분께만 진행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을 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1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FOMC가 말한 불확실성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점들 마련해 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그리고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죠. 바로 어두워진 주식 계좌에도 환한 또 따뜻한 태양처럼 드리운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아, 네네. 제가 금요일 맞아서 전문가님께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뭐죠? 네. 기대되시나요? 기대됩니다. 네. 별거 아니고 네. 전문가님을 위한 삼행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삼행시요? 제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혹시 네네. 운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네, 이렇게 눈이 부시다니 또 덥다니. 태, 태양이 두 개인가? 양. 양쪽에 태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한쪽에만 계신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제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 태양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였던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의 소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이 계속해서 순환매 시장이 돌고 있는데 이런 시장일 때 제가 정말 폼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틀 간격으로 상한가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슈 정말 많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위로 올랐었고요. 또 HLB 사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관련 이슈 드릴 말씀 정말 많은데 오늘 또 정말 컴팩트하게 드릴 말씀 많은 만큼 좀 빠르게 진행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시장 빠르게 이어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한미스탁. 그럼 금요일 오후장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감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금요일 빅테크 위크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23% 오른 264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 반등에 성공해서 예쁜 빨간불을 켠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0.79% 떨어진 719선에서 결국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HLB 하한가의 영향으로 지수에도 영향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좋은 수급 방향이 보이긴 했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만 홀로 8,500억 원 가량 담아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좀 기분 좋은 영향일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담아냈지만 개인이 홀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장주로서 또 단단하게 우리 코스피를 단단하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거래일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HLB 살펴보시면 사실 코스닥에서는 HLB가 미국 FDA 간암 신약 허가 실패로 인해서 지수에도 큰 영향을 주면서 결국 하한가를 달성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른 바이오주에 있어서 투심까지 악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HLB는 5월에 FDA 그리고 승인 재신청, 7월에는 함께 다시 승인 기대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좀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는데 네네. 문제는 이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계속 오늘 HLB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사실 4% 이상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나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또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네.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방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시장은 봐야 되는 종목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별 주가 관심도 없고요. 네. 진작에 엑스트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시장을 주도한 테마는 아니에요. 네. 지금 코스닥 주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했던 로봇 잠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있는 종목군 한해서 혹은 실적이 나아지고 있거나 성장세를 그리는 종목군 이런 섹터 종목군 안에서 순환매가 들고 오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집중하고 계신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컴팩트하게 진행부터 할 거고요. 일단 아직까지 제가 드리고 있는 한정판 투자 정보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요 정보톡 입장 안 하신 분들 빨리 오셔서 이 무료 혜택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5년 동안 국내 증시 주도주를 보시면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지수가 쭉 올라갈 때 이때 코로나 관련주 또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또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늘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상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 저점, 하반기에 올라간다 말씀드렸고요. 하반기에 올라가기 전에 또 시장을 주도할 섹터 저런 같이 미리 잡아보시 바라겠고 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돈 좀 아껴 써라. 돈 좀 필요한데 써.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 많이 안 들어봤어요. 돈을 그때 어린 나이 때부터 전 투자를 잘했습니다. 아, 역시. 꼭 필요한 것만 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삼성전자 많이 물리신 분들 그죠?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없었는데 오늘 올라오니까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 뒷부분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좀 지금 시장 좀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 5년 동안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요. 올라 섹터는 늘 바뀌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올랐던 지수가 여전히 방향성 자체는 중장기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갖고 계신 현금은요. 앞으로 올라갈 주도주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삼성전자 뭐 최근에 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10%좀 가까이 상승세 그러나고 있는데 뭐 10%뭐 좀 이틀 한 번씩 30% 상한가 잡는데 뭐 10%좀 별거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앞으로 삼성전자도 좋지만 그 이상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미 기존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추가 매수할 때 언제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더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근 5년 동안에 하이닉스는 200%, 삼성전자는 100% 올랐습니다. 그동안 뭐 시젠 700%, 에코프로 900% 그리고 로봇 관련주 저점 대비 300% 올라갈 때 네. 비교한다면 상승폭은 상당히 작죠.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자가 진단표가 있습니다. 위에 3개, 밑에 3개 있는데요. 위에 있는 3개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거나 아니면 밑에 부분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 분들은 이 ST 이게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뭐 MBTI 이건 아니고요. 네. 바로 전략입니다. 스트래터지. S 같은 경우는 스킬적인 부분이고요. T는 테크니컬적인 혹은 트렌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하신다면은 지체 없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톡방 모셔서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 매매에 대한 전략, 트렌드, 스킬, 테크니컬적인 부분 모두 저를 따라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저 이틀에 한 번씩은 상한가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한번 미리 공부해 보시 바라겠고요.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신다면 그냥 들어가 계시더라도 여러분들께 계좌에 좋은 일이 덩달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대표적으로 이 HLB 사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일단 최근 1차적으로 CRL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이제 언론에서는 승인 거절났다 하면서 하한가를 찍었죠. 네. 이틀 연속 하한가를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FDA 승인이 거절되다 보니까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해를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 8월 달쯤에 한 번 더 본격적인 서류 심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본격적인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미 현재 시장은 승인 거절에 대한 악재가 크게 네. 적용이 되면서 오늘 HLB 관련주 대부분 하한가 기록했고요. 네.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점 한가로 시작했다가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를 대금이 좀 크게 터졌지만 종가 하한가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HLB 사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CR을 FDA 측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현재 제가 이 챗GPT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FDA 측으로부터 두 번째 보완 요구를 받은 두 번째 CRL 요구를 받은 이후에 FDA 이제 신약
승인까지 갔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짧게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암젠이라는 기업이 두 번째 요구를 받았지만 최종 승인까지 떴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만 짧게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일라이일리, 세 번째 사노피, 네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다섯 번째 길리어드 사이언스, 여섯 번째 존슨앤존슨. 자, 그리고 다음 일곱 번째 머크, 여덟 번째 화이자, 아홉 번째 타케다, 열 번째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이런 기업들이 10개 기업들을요. 최근에 이제 FDA 측의 두 번째 HLB랑 마찬가지로 아직 안 된다. 좀 더 보완해라. 한 두 번째 CR을 요구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요구 거쳐서 모두 대부분 FDA 측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HLB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많이 떴던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가 이런 실망감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HLB 자체도 당분간은 좀 이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은 일단 없습니다. 예,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일단 주가는 상당히 안 좋죠. 일단 진양군 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투자하는 투자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주가가 문제입니다. 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8월 달에 된다 안 된다 뭐 이걸 떠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투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HLB가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서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 모두 강하게 터졌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5천억 터졌어요. 1,000억 이상 터지면 많이 터진다를 보는데 5천억 정말 큰 자금이 터졌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승인 거절이 났을 때는 바로 다음날 점 하한가 또 다음날 거의 뭐죠? 네. 다음날에도 점 하한가 터졌습니다. 2일 연속 점 하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죠. 두 번째 이후에는 좀 더 승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 하한가로 시작했지만 반발 매수 들어와서 살짝 올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또 일봉상에서 큰 거래량, 거래 대금 터졌다는 것은 이 중간 지점에서 투매를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에서 이번 주에 상당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낙폭은 이제 이번 주 하락폭 35%에 비한다면 좀 낙폭은 제한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HLB를 지금 이제 좀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전 그래도 좀 더 아직까지 보유 영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봉상에서 봤을 때 현재 추세 자체가 한번 추세를 이어볼게요. 주봉상의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이전에 고점에서 최근에 이렇게 했던 고점까지 이어보신다면은 아직까지 추세 하단 라인은 안 닿았어요. 그런데 이 하단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상한가, 하한가,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추세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위에서 추세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HLB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여기 보시는 추세를 이제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번 주에 발생했던 이 장대 음봉 캔들 대비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매수와 매도 힘겨루가 좀 진정이 되는 바닥 구간에 도치 캔들이 뜨는지 안 뜨는지 1차적으로 확인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이제 2차적인 시야를 이제 FDA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승인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뭐 당장 해당 종목을 손절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방금 이제 HLB를 설명드렸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HLB 사태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 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HLB처럼 두 번째 FDA로부터 CR을 받았지만 또 이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다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뭐죠? HLB 사태 이후에는 오늘 국내 증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3.6조 규모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의 주가가 오늘 10%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올라갈 때 소위 말하는 숨고르기 이후에 좀 중요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또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 투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하나 시스템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 시스템은 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마찬가지로 오스탈 기업을 인수할 때 지분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 시스템은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유상증자 악재 반영돼서 빠졌지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주가 흐름 자체 좀 견조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만 전자 기대감 커진다.
두 번째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같이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전자는 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좀 제한됐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뒷부분 상세 말씀드릴 거고 코스피 강세 온다 분석에도 안 온다라던 개미들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투표한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슈는 모두 같이 통틀어서 삼성전자 이슈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뭐 시장 전반적으로 현재 코스피 코스닥 조금 비교해봤을 때 코스피가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좀 저점에서 한번 눌림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금 설명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드릴게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시면요. 이전에 한 번 더 본격적인 주가 급등이 나올 때 좀 쉬어가는 구간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일봉상의 주가 급등 보이기 이전에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41만 8천 원, 42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이때 보이시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부터 시세가 출발이 되는데요. 이때 이후로 가격대가 거의 50만 원대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현재 플러스 한 50% 상승세가 나오면서 75만 원. 딱 이 종가 가격대 한 대략적으로 50만 원 기준으로 한 50% 해당하는 75만 원 찍고 빠졌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유상증자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 한 번 더 숨바뀜 거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행인 것은 이제 좀 낙폭이 좀 크지 않고 또 거래대금 자체도 좀 투매가 나오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이 지금 3월 달에 이제 피크를 찍으면 신고가를 찍었는데 3월 달에 시가 라인 때 63만 3천 원 가격대 오늘 종가 살짝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오늘 찍었던 저가 60만 8천 원을 추가 이탈하지 않고 한 번 더 3월 달에 시가 라인 63만 3천 원 부근대를 이제 양봉상에서 안착해주면서 꾸물꾸물 올라가 준다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면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혹은 없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신규 진입 또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호주에 있는 이제 해당 기업 이제 같이 인수하게 되는 하나 시스템 같이 볼게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주봉상 흐름 보시면요. 이때 한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런데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주봉상에서 역별 구간에 들어섰다가 1차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죠? 네. 1차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 파가 나오면서 이전에 고점을 뚫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을 뚫는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이때가 상승 3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갖춰진 시점인데요. 이때 부분에서 이전에 고점 종가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보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28,200원 가격대인데요.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바로 여기 보시는 2025년 2월 10일 이때 딱 둘째 주입니다. 이때 종가 구간대가 34,000원이에요.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되는 추세가 잡혀진 완성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지금 시장에 주도주고 많은 돈이 쏠리고 있고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 많은 호재가 담겨 있는데 최근에 저점에서 만들어 왔던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거치고 올라오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표가는 크게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종목은 본격적인 추세가 완성된 시점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종가 가격대가 34,000원이기 때문에 전 저 해당 종목 5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월 달에 시가를 지켜줬었는데 해당 종목은 조금 더 강합니다. 이번 주에 시가 라인 35,250원을 지켜주고 있죠. 조금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당 종목이 이전에 본격적인 이제 추세가 완성됐던 시점에 2월 달에 고점 라인 37,000 얼마죠? 500원이죠. 오늘 딱 37,500원을 한 호가 차이로 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개파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시가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해당 종목은요 어차피 앞으로 시장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냐? 전 개인적으로 5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서 상승세 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이런 조선, 방산 실적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실적 발표되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이 역시 방산, 조선 죽지 않았다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상승 랠리 한 번 더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하나 관련된 기업들
추세가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릴 게 정말 많아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이때 3월 17일 이때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 말씀드렸고 해당 주문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0%가 좀 한계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이제 좀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왜 보고 있냐면은 일단 지금 이때 종가 57,600원 기준으로 아직 플러스 10%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62,000원, 63,000원 분까지는 가야 플러스 10%가 될 텐데요. 해당 종목 주봉상 삼성전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잘 보시면요. 이때 2020년도 이때 금리가 제로에 다다랐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급등이 나왔죠. 이때 급등이 나왔을 때 2020년도 저점 찍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때 당해 연도 2020년도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2020년도에 당해 연도의 고점을 보시면 됩니다. 고점 잘 보시면 가격대가 62,800원이에요. 62,800원. 딱 선을 그어 보시면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의 기준이 되는 가격대는 62,800원입니다. 그러면은 62,800원 밑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신 겁니다. 자, 이 구간 볼게요. 검은 색깔 선 62,800원이죠. 62,8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는 순간 갑자기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죠. 또 빠졌다가 또 반등, 또 빠졌다가 반등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갑자기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전에 빠졌던 고점 라인 때 부분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종가상 최고가 87,000원 찍고 당일 피크 찍고 주가 빠집니다. 어디까지 빠지냐? 62,800원 밑으로 빠집니다. 그 다시 한번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에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던 이때 기준 57,600원 기준으로 올라가 봐야 한 10%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요. 한 62,800원, 63,000원 좀 안 되는 가격대가 이 종가 기준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요. 방금 제 주봉상에서 이제 그어드렸던 62,800원 이 구간대가 단기 피크 라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주봉 캔들은요. 이미 역별 구간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별에서 꾸준히 올라가기 위해선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아직 시장에 호재가 없고 나올 수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올라간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가총액 코스피 1위 종목 삼성전자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스피도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코스피 지금 지수 흐름 같이 볼게요. 일봉상 코스피 지수 흐름 잘 보시면요. 일봉상 이전에 이렇게 단기 피크 고점 찍었던 지수 포인트가 2,668포인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단기 고점 찍은 게 2,668포인트 찍고 나서 저점 찍고 이전에 고점 돌파하는 상승세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수가 꺾이고 나서 다시 한번 2,668포인트 그러니까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소화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가 올라가서 2,668포인트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62,800원, 6,300원, 63,000원 피크 찍고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주봉상에서 이미 코스피 지수 자체는요. 잘 보시면 이미 지금 2024년도 작년에 현재 이제 코스피가 피크를 찍었는데 피크를 찍었을 때의 당해 연도의 시가북은 2,650포인트입니다. 해당 구간대를 최근 2월 달에 한 번 더 돌파 시도 나왔다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돌파 시도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 남아있죠. 4월 2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들 다 부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호재, 매크로 관점 호재가 전무후무합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번 양보해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62,800원 뚫고 올라간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는 뜻인데 지금 코스피가 올라갈 만한 기준, 가격대 코스피 기준으로 2,640포인트 혹은 아까 일봉상에서 2,688포인트 부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눌림 나오고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건 좀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쭉쭉 올라간다. 특히 삼성전자가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HBM에 관한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수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장의 프리미엄 지금 받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반도체 수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쪽에서 모두 옮겨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 쭉쭉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 관점에서 호황이 이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상반기 저, 하반기 고입니다. 이제 3월 중순입니다. 네. 아직 상반기 시간 한참 남았어요. 네. 그래서 하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순환매 관점에서 좀 더 시장을 좀 더 자금을 컴팩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라는 건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국내 주요 시장 살펴볼게요. LNG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방한하는 알래스카 주지사가 포스코, SK 그리고 GS 등과 개별 면담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 접촉을 타진 중인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이노베이션, ENS 그리고 GS 에너지, 세아지강 등이 해당이 되고요. 이제 덜리비 주지사는 이제 이들 기업의 경영진들과 만나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투자를 요청하고 관련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얼마에 이제 아니 뭐 지분을 투자해 합작사를 만드든 이런 건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이런 기대감, 센티멘탈적인 이슈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매크로 관점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 이런 센티멘탈적인 이슈가 올해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주가 부양에 받는 약발에 좀 잘 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주 한택,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한국가스공사,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밸브 등등 있는데 여기선 제가 한택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밸브 이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이신 한택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은 이제 어제 상장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된 지 이틀째인데 분봉상, 3분봉상에서 저점 찍고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다가 이전에 고점 찍고 이전에 저점 라인 이탈했지만 추세를 딱 이어봤을 때 이전에 고점 뚫고 저점 구간에서도 이전에 고점을 뚫는 추세가 완성되면서 딱 이때 구간에서 타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초반, 3만 100원, 200원 이 구간대에서 3만 1,000원 부근까지 매수 타점이 발생했고요. 올라가면서 3만 3,000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플러스 10% 정도까지 수익 구간에 발생할 수 있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T 전략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했을 때 10% 수익이 나는 게 손에 꼽는다 말씀드렸죠. 타점을 잘 잡아보시면 단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의 빠른 수익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타 타점을 빨리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톡에서 저를 만나서 장중은 단타 종목, 수익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해당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저점 찍고 주가가 저점 찍고 쭉 올라가면서 빠지고 있던 이평선 60선이 상승 전에는 성공합니다. 60선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60선 저항대 맞고 떨어지죠. 근데 또 다시 한번 60선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졌다가 또 눌림, 다시 한번 60선 돌파 흐름 나와졌다가 다시 한번 또 눌림, 또 60선 돌파 이후에 오늘 장중에 60선을 지지하는 음봉상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딱 제 기준 봤을 때 자료 만들 때 이 시간대가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자리에 있구나. 내가 방송 때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왔는데 역시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 역시 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수가 들어지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해당 종목은 또 한 번 더 8,000원 밑에서 또 한 번 타점이 나와준다면 저랑 같이 한 번 더 공략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성밸브입니다.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과거에 이제 상승세 나왔던 대형거래 관련주 되어 있고요. 해당 종목도 이때 대량거래 나오는데 이때 거래량이 상장되고 나서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장기 이평선 120선 맞고 떨어지고 최근에 상한가 돌파를 나면서 한 번 더 주가 돌파 나면서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이미 방향성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이전에 고점을 스무스하게 넘어준다면 이전에 정고점 부근까지 15,000원, 14,000원 중반대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슈를 앞두고 있는 알래스카주에서 LNG 개발 이런 테마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단에 이제 QR 찍거나 위에 번호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서 같이 종목의 이제 상승, 하락, 타점, 급등 타점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이제 기법 그리고 히든 종목 마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계 일타 강사 이태양 전문가님께서 길게 봐라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오늘 HLB 사태 관련해서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유지하고 매수를 하지 말고 보유 의견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가 하락 관련해서는 아직 놓지 말아라. 그리고 칠만전자 모멘텀은 큰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저희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많은 정보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바로 전문가님 기법 코너인데요. 스토캐스틱 패스트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기법과 함께 다시 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스토캐스틱 패스트 자꾸 입에 맴도는 말이더라고요. 그런가요? 네네.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별한 기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태양봉 기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한해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에 관련해서 이번 주에 시가를 지켜주는가 이 기법은 이제 트리플 스타 기법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기법은 태양봉 기법이고 최근 시장의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이 기법을 통해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30% 상한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첨단 소재 상한가 달성하고요. 포바이포도 상한가 가까운 28% 상승세를 이제 기록했고 또 제가 방송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에어렌 같은 경우도 28%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또 히든 종목이었던 퀄리타스 반도체도 3월 7일 날에 이제 공략을 해서 4일 만에 30% 넘는 상승세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히든 종목 또 장중에 올라갈 수 있는 급등주들 또 딱 태양봉 기법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정보톡을 통해서 저랑 같이 만나볼 수 있으시고요. 요즘 시장 자체가 뭐 기다린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찾아 나서야 돈이 되는 시장이고요. 태양봉 기법을 통해서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군들도 누적 수익률 한 200% 넘는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태양봉 기법의 마스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늘 처음 보셔서 태양봉 기법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태양봉 기법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봉 기법의 가장 좋은 캔들은요. 우측에 보신 상한가 캔들이 가장 좋은 캔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느냐. 태양봉이 뜨면서 이렇게 지표상 어두운 터널을 뚫고 올라오는 상한가가 나오게 된다면 상한가 캔들의 시가, 종가, 범위 안에 캔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하단에 보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전에 고가를 돌파했을 때 타점이고요. 해당 타점 기준으로 바로 다음 날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줍니다. 해당 종목 세면전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좌측에 상한가 뜨는지 확인하시고 주가가 쭉 흘러갔다가 캔들의 시가, 종가 범위 안에서 하단에 보조지표 골든크로스 그리고 전일의 고가 뚫는지 확인하시고 또 바로 다음날 8%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줍니다. 내가 이거를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 기법에 이제 검색기가 있습니다. 통상 15개 종목이 나오는데 좌측에 최근 3, 4개월 사이에 상한가 캔들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시고 하단에 보조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조건들은 다 제가 검색기에 녹여놨으니까요. 편하게 여러분들도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충분히 이틀에 한 번씩 내가 좀 초보다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3일에 한 번씩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도 달성할 수 있으시니까 얼른 오셔서 이 기법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히든 종목 마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심했던 이번 주 전문가님 태양봉 기법 활용해서 또 많은 정보들 얻어가셔야 합니다. 이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딱 10분께만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또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이 코스닥, 코스피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솔루션들 또 알차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놓칠 수가 없죠. 히든 종목 쏙쏙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또 국내장에서 히든 종목 오늘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제가 좀 시간 촉박해서 빠르게 지나다 보니까 네. 좀 땀이 나는데 어쨌든 히든 종목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가기 위한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에 강조드린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중견기업, 중소형주를 중점적으로 보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GTC 일정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메모리 모듈로서 공개했던 소캠 관련주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모리 관련주, PCB 관련주, 프린티드 서킷보드라고 하죠. 이 역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릴 이 반도체 기업도 소캠 관련된 기업이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종목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좌측에서 상한가 뜨면서 주가 급등 나온 이후로 주가 크게 조정이 받지 않았습니다. 잘 버텨주고 나서 오늘 이렇게 눌림 나올 때 바로 어제
보조지표상 침체 구간에 들어서면서 오늘 장중에 정확히 하단 보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매수 타점을 뜨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한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힘들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 중소형주,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악재 발을 원인으로 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군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막 이전에 고점 뚫고 추가 상승 기대되는 엔비디아가 강조를 하고 있는 4세대 메모리 모듈 소캠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상단의 번호를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많은 이제 정보톡 혜택이 있습니다. 히든 종목 공략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많은 정보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한정판 정보들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입장만 하셔도 좋은 일이 여러분들 계좌에 발생하실 겁니다. 엔비디아 소켓 메모리 관련해서 매수 포인트가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전문가님이 친절히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는 2부 미국장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2부 미국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때문인지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뱉어낸 모습인데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미증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장 또 사실 또 어려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네. 이제 사실 국장도 되게 어렵지만 미국장은 또 너무 거시적인 관점이라 도전하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큰 관점에서 어떻게 위치를 바라보고 계신지 전문가님 의견이 또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미장은 고점대 정말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SK랜다. S&P 500 지수도 고점대 마이너스 10%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눈을 많이 돌리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삼성전자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 번 더 추가 대응 통해서 꼭 빠른 시일 내 수익 보시 바라겠고요. 미장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장 종목군은요.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어차피 미국 증시는 떨어진다라고 한들 섹터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섹터에서 잘 잡으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자리가 아닌데 잡아서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S&P 500 지수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extreme fear 극단적인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투자자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 두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S&P 500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볼린저 밴드 퍼센티지 비율을 봤을 때 이쪽 마이너스 0.13% 찍을 때마다 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보이시죠? 늘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딱 이때 구간이 늘 시장 저점 구간이었고요. 현재 구간도 딱 이 저점 라인대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들의 뭐 다른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인텔, 애플, 메타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종목 톡방에서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라던가 그죠? 이런 종목군들 차트 분석과 함께 브리핑 그리고 호재 뜨면은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 M7 종목들은 다 다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시장 대비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현재 시간에 이제 마이크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FOMC를 통해서 이제 아래 공포가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때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이크론이 현재 AI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이 확장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 대비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앞으로 실적은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밑에 부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제 좀 더 앞당기고 그리고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는요, 대통령 저기 전부터 늘 이랬어요. 자기가 대통령 당선돼야 그때부터 지수가 올라가야 증시가 올라가야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파월 압박하고 있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다행히 SA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좀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아래 공포는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뒷부분 미국 히든 종목 나올 때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미스탁이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한국 주식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미국 주식만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좀 더 시너지를 이끌어내면서 2+1은 2가 아니라 3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국내 증시 마감하고 나면요,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는 보통 이제 유럽 주요국 증시, 프랑스, 독일, 영국의 보통 증시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3대 국가의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 그날 미 증시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 더해서 나스닥 선물지수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주는데요. 개장 전까지 여러분들이 오늘은 M7 종목들이 흐름이 어떨까? 아니면은 다른 이슈간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올까?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시장은 M7 종목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흐름이 퐁당퐁당 나오고 있어요. 강세, 약세, 강세, 약세. 그리고 반대로 뭐랄까요, 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만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미 장이 약세로 시작할지 강세로 시작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이러한 확인들은 유럽 증시나 혹은 나스닥 선물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혹은 개장 전에 프리마켓, 프리장을 통해서 급등주가 있다면 급등주 이슈를 체크하고 우리가 미리 시장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겠죠. 미 장이 열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M7 종목군들의 이제 강세 여부를 체크하고요. 개별 호재가 있는지 이슈가 없는지 체크하고, 또 국내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 안에서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 종목 섹터 그럼 같이 보신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급등이 나올 섹터를 좀 더 신뢰감 있게 좀 더 정확도 높게 맞출 수 있습니다. 미국 장이 마감하게 되면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안에서도 종목군이 최소한 한 3개 정도 이상 10% 이상 상승 마감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섹터가 포착됐다면 바로 또 이제 다음 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해당 섹터가 바로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마켓에서 강세를 기록하는 종목이 있다면 국내 장세도 이제 이런 관련주가 또 급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미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국내 증시 개장 전에 흐름 다시 돌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플로우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또 국장 마감하고 나면 또 이제 미장 전에 또 이러한 반복적인 이 순환 사이클을 데일리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일리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중간중간 뉴스 플로우 체크는 필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한정판의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오셔서 또 입장만 하셔도 여러분들 계좌에 좋은 일이 생길 거고요. 잠시 후에 이제 미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데일리 타임라인에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데일리 타임라인 안에서도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함께 데일리 타임라인 함께 짚어봤습니다. 현재 아래 공포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내용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체크 포인트는 어떤 내용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장 전
국내 증시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공매도 같은 경우인데 공매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톡방 안에서 당일의 상위 탑3 종목군들 혹은 M7 종목군들 공매도 추이와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요인들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언제 어떤 종목이 쇼커버링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이 그리고 이제 언제 어떤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올지를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 증시 개장 전에 유럽 주요국 증시를 같이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나스닥 선물 지수를 같이 확인하셔야 미장 열리기 전에 혹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장중에 우리가 미리 컴팩트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미장이 열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미장 열리게 되면은 보통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이 시그널을 통해서 언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탑 게이너 같은 경우는 상승률 상위, 뉴 하이 같은 경우는 신고가, 그리고 모스트 발러타일 같은 경우는 등락률 상위, 모스트 액티브 같은 경우는 거래량 상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장이 열렸는데 내가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도 말고 좀 더 많은 종목을 보고 미장에 좀 더 많은 쉐어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제가 있는 정보 톡방을 만나러 오시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개장하고 나서 현재 주가들의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지,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지,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지 모두 패턴상에서 이렇게 모두 티커 혹은 종목명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하단의 헤드라인 통해서도 장중에 터지는 미장에서의 주요 뉴스 또한 함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미장, 상구장 같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잠시 후에 미장 히든 종목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또 확실함 챙겨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가진 히든 종목 마지막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승 모멘텀을 가진 히든 종목이 있었나요?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마이크로 실적 잘 나왔는데 어디까지는 AI 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모멘텀이 없어요. 네. 있어봐야 트럼프 관련된 정책 종목만이 현재 이슈를 받으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석탄 관련주, GS글로벌 그도 나왔죠. 트럼프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의 공포는 피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R의 공포가 남아있어요.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삼성전자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거시적인 경제, 매크로 관점에서 한 번 더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가기엔 좀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 이런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적 관점의 펀더멘탈, 두 번째는 심리적인 관점의 센티멘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특정 산업에만 성장세 기대되는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펀더멘탈보다 센티멘탈 이슈적인 요인에 많은 접근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시장이 많이 힘들 때 바로 이슈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개별주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휘토류를 채굴 그리고 가공하는 현장 마운트 패스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의 휘토류 광산회사입니다. 왜 휘토류를 말씀드리냐?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에 개입하게 되면서 너는 만약에 휴전하거나 종전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휘토류 광물을 우리 미국한테 넘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점을 뚫는 흐름과 더불어서 이전에 고점 구간에서 한 번 더 이전의 방향성을 하방을 뚫고 이제 최근 한 4일 전인가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는 휘토류 관련 기업 여러분들 꼭 지금 히든 종목 잡아갈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고요. 해당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지금 정보톡방 오셔서 저를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매수 매도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저희 방송 한미스탁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더 궁금하신 분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포인트들 더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